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삼촌의 성폭행으로 14살의 나이에 미혼모가 됐고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자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의 얘기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딛고 일어서는 데 힘이 돼준 것은 바로 감사일기라고 하죠.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 때론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50분은 서울의 한 작은 신문사. 올해로 입사 7년 차인 유지미 씨는 얼굴에 늘 미소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지미 씨를 변화시킨 건 바로 감사일기.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고 또 커피를 마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하루에 뭐 100가지씩 감사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쓰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해 지난 6년간 써온 감사일기가 어느새 수십 권에 달하는데요. 일상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유지미 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은 늘 평행선을 달리며 살얼음판 같았던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 이것도 없잖아.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얘가 성격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흑과 백이 분명하고 아주 막 그 시시비가 가리기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제 뭐 할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엄마는 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사냐 이제 막 이런 저도 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의 모녀 관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겐 암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만도 2차례. 급작스런 막 머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119에 몇 번을 실려가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3개월 남았으니까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저희 딸하고 제가 사이 안 좋을 때 우리 딸이 화해로다가 백감사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갑오로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백가지는 처음에 못 쓸 줄 알았어요. 그냥 몇 개라도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100가지보다 사실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딸한테 쓴 건데요. 이런 딸의 변화를 지켜본 오스경 씨 역시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의 어떤 모녀보다도 살가운 사이가 됐습니다. 다 상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 사랑하는 내 딸아.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주렴. 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딸이라는 걸 사랑한다. 엄마가. 사실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살면서는 이제 더 많이 기억나는 게 엄마한테 혼난 것들 이런 것들 더 많이 기억하는데 그냥 이거를 보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의 태어난 존재 자체로 얼마나 엄마에게 소중하고 기쁨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된 것입니다. 청계산도 올라왔다 왔어. 북한산도 올라가고 지금 다 다녀요. 산악회에서. 감사라는 게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제가 약을 그렇다고 뭐 바꿔서 먹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진통제는 줄였고 그런데 진통이 줄었어요. 이 고통이 줄은 게 뭐지? 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아, 이 병은 치유가 안 돼. 그리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항암제 부작용이 심해서 치료 자체가 어려웠던 오숙경 씨. 지금은 등산도 거뜬하다는데 과연 어떤 상태인 걸까요? 검사 결과 172%에 달했던 백혈병 유전자 지수가 이제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됐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완전 유전자 반응, 그러니까 약을 끊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암 환자들이 상당히 우울해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면역력도 좀 증강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백혈병처럼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복용 수능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일 빠지지 않고 사소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해내면서 매일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치유 효과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네.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 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t didn't matter.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s human beings.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폴 밀스 교수는 지금도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행복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The journaling, and particularly the gratitude, helps people to move away from that. And then over time, as the days and weeks went by, that small thing that they're grateful for, then it starts to grow
And then you can feel grateful for things that before you didn't feel grateful for or you were angry about. So there's some kind of transformation in our consciousness when we do this. 여기 감사일기를 통해 새 삶을 얻게 됐다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서병수 씨. 그의 하루 역시 감사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아내가 배웅을 해줘서 고맙다. 또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타고 앉아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는 회사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른 새벽에 내가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에 감사한다. 3년 전 우연히 시작한 감사일기 쓰기는 서병수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웃는 낯으로 아랫사람들을 다독이는 그의 모습을 3년 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항상 입에 욕이 달고 있어요. 항상 욕이었고, 그 다음에 항상 술, 항상. 그 다음에 느낀 게 이제 권위의식. 항상 뭐, 가정에서는 뭐 내가 왕이다 이런 거. 예전에는 주위에 온통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같은 동료고 거의 형제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뭐 도와줄 일은 없는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와, 된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건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어우, 시원해. 퇴근에 돌아온 서병수 씨를 몹시 기다렸다는 듯 온 가족이 반겨주는데요. 그러고 보니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한 족자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쓴 감사 족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동안 마음을 전한 흔적들이라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가족 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들은 감사 쓰는 게 이렇게 이벤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행사 하실 때? 생일날, 주로 생일날 이제 가족 구성원이 전체가 그 주인공한테 다 적어주는 걸로 그렇게. 이 가족에게 감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멋진 미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다 감사할 거리가 됩니다. 미처 벽에 걸지 못한 감사 편지들은 장롱 안에도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병수 씨도 처음에는 감사 편지를 쓰는 일이 어렵고 탐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사내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그 교육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썼습니다. 솔직히 강제로 그걸 써야 잘 수 있다 그래 하니까 마지못해 썼거든요. 근데 적다 보니까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면의 세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아내한테 상처만 주고 살았구나. 100가지가 넘게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내 아내한테 나는 정말 나쁜 남자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땀 많은 신랑 손수건을 항상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멋지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나를 믿고 보따리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준 당신 감사합니다. 못된 망아지처럼 날뛰는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시에 와요? 막 이런 거 회식한다든지 이러면 미리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전화 안 와서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하는데 이러면서 폴드폰, 옛날에 폴드폰 있잖아요. 이게 탁 부숴버리고 그랬어요. 예. 거의 뭐 핸드폰 가게에서는 완전히 VVIP 고객이었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부셔버리고요. 집어 던지고 확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망치를 또 띄워 두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정말 그렇게 성격이 좀 난폭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거칠었고 진짜 욱하는 성질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아이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위축돼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보다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들로 변했는데요. 남매 간의 우애, 부모님과의 관계가 남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둘째 딸 진경이의 변화가 눈부신데요. 목소리도 작고 매사에 소극적이던 아이는 얼마 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아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거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빠가 보내주신 거 읽고 넘겼는데 나중에 계속 보내주시니까 저도 답장을 하게 되고 계속 쌓이니까 집안 분위기도 바꿔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작지만 아빠의 난폭함을 그냥 부드럽게 바꿔준 그냥 작은 마법 같아요. 저희 집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해요. 어떤 부러워요? 가족톡 있는 거 되게 가족톡 있는 거 부러워하고 신기해하고 아빠 재밌다고 엄마도 재밌다고 엄마 아빠 잘해주니까 좋겠다고 가족 집안 분위기 화목해서 좋겠다고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힘을 직접 경험한 서병수 씨 가족. 이들은 행복의 비밀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인생뿐만 아니고 제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확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 우리 자녀들을 보셔서 아시지만 확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감사하고 긍정하는 마음에는 정말로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 힘이 있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도록 교육시킨 후 몸과 마음의 변화를 측정해봤더니 산화성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부부관계는 개선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변화, 또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변화하는가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 변화를 이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는 감사부터 시작한다. 내가 세상을 달리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달리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몸에 또 나의 또 정신 건강에 나의 사회적 관계성에 큰 변화를 준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아침 등교 시간인 것 같은데 교문 앞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너가 막 부모님을 하고 막 신나는 너는 즐거워. 네가 아까 최고. 아마도 퀴즈 놀이를 하고 있는가 본데요. 정답으로 적혀져 있는 것은 하나같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단어들입니다. 마치면 달콤한 사탕도 주고요. 칭찬해줄 때 하는 말이고 모든 거를 격려해줄 때 이렇게 해주는 말이야. 화이팅. 와. 정답. 긍정의 힘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는데요. 안녕. 아침에 친구들한테 또는 동생들한테 격려를 주는 말을 스피드 퀴즈로 만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학교 곳곳에 걸려있는 글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기만 해도 왠지 힘이 나는 메시지들이 온 학교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감사 나눔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여러 가지 감사 활동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꾸 하면 항상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고 또 집에서나 다른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12월에 한 주 동안 진행된 감사주간엔 감사 트리 만들기, 칭찬 통장 붙이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감사 나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뭐라고 썼어요? 엄마 길러주시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작은 일이나 소소한 일에도 자꾸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꾸준히 이런 감사하는 인성을 길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쌓여 이제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스스럼 없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많이 적응하지 못했는데 잘 적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여름날 승현이 너가 전화 왔지. 나는 너를 보자마자 기분이 좋았어. 처음엔 말 한마디 못하던 승현이 너가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다. 고마워. 안아줘. 우리 아이들 참 예쁘고 대견하죠.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했던 반면에 이제는 다가가서 친구들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고 이게 아마 말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2학기 때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기쁘고 2학기 남은 시간도 재밌고 활발하게 지내자.